안녕하십니까. 한배 국제결혼 전문업체 드물머리 조성욱입니다. 오늘은 이제 구독자분께서 고민 상담을 주셨어요. 그분께서 이제 했던 말이, 지부장님, 베트남 여성들은 원래 이렇게 염치가 없나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부분이 염치가 없나요? 이렇게 제가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원래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국제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막 결혼 생각이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베트남에 이제 놀러 갔는데 거기에 이제 아는 형님이 그 국제 결혼을 좀 운영을 하는 분이라고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연찮게 이제 그쪽으로 넘어가서 또 그 여성하고 어떻게 또 인연이 돼가지고 이제 엉겁결에 이제 결혼까지 이렇게 진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분과 그리고 신부와 어떤 부분이 문제가 많냐고 이렇게 제가 물어보니까 그 남성분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어떤 성의 표시를 하거나 뭐 용돈을 주거나 그리고 뭐 이렇게 선물을 해주거나 하게 되면 고맙다는 표현 자체를 안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돈을 썼는데도 더 돈이 필요하다. 아니, 20대 초반인데 왜 그 여자가, 쓸 데가 어디가 이렇게 많은지 돈 드는 거니까 미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두 분 뭐 잠자리나 이런 거 어때요? 내가 물어보니까는 그분이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잠자리도, 한 20대 초반인데, 어, 경험이 많은 건지 좀 그렇다. 자기도 이제 뭐 평균 정도의 이 남성의 그 기능을 갖고 있는데, 근데 이 여자하고 잠자리 해봤는데 20대 초반인데도, 어, 경험이 많은 여자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막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또 그것도 물어봤어요. 두 분 사이에 뭐 문제나 트러블은 그거 외에는 없냐고 하니까 물어보니까는 뭐 만나서 데이트하고 했을 때 뭐 여자가 나한테 신경 써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그 외적으로 이 돈이나 뭐 선물 이런 거를 막 밝힌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이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그리고 이제 용돈도 이제 40만씩 주고, 근데 그 용돈에서 자기 부모님한테 용돈을 주고, 그리고 자기 조카한테 이 수업료를 또 대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돈이 필요하다. 그리고 뭐 자기 언니가 병원에 갔는데 약값이 없다. 그래서 오빠가 돈을 좀 보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넘겨짚고 얘기를 해드렸어요. 대부분 이 뭐 결혼을 하게 되면 뭐 한 달에 용돈 주는 거는 어디 가나 다 똑같습니다. 왜 생활을 해야 되니까, 공부하면서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근데 자기 집안에 있는 그 식구들까지 뭘 챙겨줘야 된다고 해가지고 신랑들한테 돈을 요구하거나 하진 않는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본인이 신랑한테 40만 원의 용돈을 받았으면 그 외에 뭐 내가 뭐 조카한테 수업료를 대줘야 된다는 둥, 언니 뭐 병원에 뭐 치료받는데 병원비를 준다고 한다는 거는 본인이 베트남에서 뭐 일을 하면서 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그렇게 해서 도와줄 수는 있다. 그리고 부모님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일을 안 한다라고 하면 뭐 그 용돈에서 줄 수는 있다. 근데 추가적으로 자기 개인 외적인 돈을 쓴다고 했을 때 돈을 달라고는 하지 않는다라고 제가 얘기는 해드렸어요. 그리고 뭐 저 같은 경우도 그 베트남 여성의 날이 있고 10월 달에 여성의 날이 있고 3월 달에 세계 여성의 날이 있어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도 이 베트남 여성의 날은 챙겨도 세계 여성의 날은 좀 챙기질 않거든요. 근데 신부가 이 세계 여성의 날이니까 오빠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세계 여성의 날인데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제 이 신랑분이 딱 20만 동을 200만 동을 보내줬어요. 한국 돈 한 11만 5천 원 정도? 그러니까는 느낌표가, 물음표가 이렇게 탁 왔더라고요. 이거 뭐냐고, 장난하냐고, 어?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자가 이렇게 왔는데 이제 그거를 보고 정내미가 많이 뚝 떨어졌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성의 날이라고 하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서로 알아가는 단계라고 하면 뭐 꽃이라든지 뭐 향수라든지 뭐 립스틱이라든지 아니면 뭐 평소에 갖고 싶었던 거 작은 선물 해가지고서는 보내줄 수는 있어요. 근데 큰 선물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도 이 여성은 이 정신 상태가 좀 썩어 빠진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제가 말씀해 드렸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이제 베트남 처갓집에 놀러 가게 되면 택시비서부터 그리고 뭐 거기서 이제 가족들이 식사하는 것서부터 그리고 제사를 할 때 그 제수 그런 음식들 있잖아요. 뭐 음료라든지 뭐 술이라든지 뭐 과일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신랑이 부담하게끔 했어요. 그러니까는 거기에 있는 장모님이 눈치가 보였는지 그래서 이제 뭐 장모님이 뭐 택시비나 뭐 이런 걸 냈는데 근데 신부가 이제 신랑의 지갑을 열면서 또 빼가지고 또 자기 엄마 이렇게 돈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거는 솔직한 얘기로 어 사위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의 그냥 물주로 생각을 하고서는 그 이용해 먹는 거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 가지고서는 우리 신랑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처갓집을 가게 되면, 처갓집에 가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사위다 생각을 하고서는 그쪽에서 모든 걸 다 준비를 했어요. 뭐 음식이며, 뭐 술이며, 뭐 잠자리 불편하지 않게끔 해주고, 또 어떤 때는 제가 이제 여름에 또 놀러 갔을 때는, 식사하는 자리가 좀 많이 더웠어요. 많이 덥다고 이제 얘기하니까 저희 와이프 언니 직업이 이제 부동산 쪽 공인중개사 비슷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니가 좀 잘 살아요. 그러니까는 덥다고 하니까는 바로 오후에 에어컨을 바로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밥 먹고 하는데 뭐, 덥거나 한 건 없으니까 이제 그런 편의를 또 봐주셨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아버지, 장인어른이 묘 이장을 한다고 했을 때에도 저한테 뭐 부담을 주거나 하지 않았어요. 그냥 흘리듯이 얘기를 했지, 우리 와이프가. 그래서 얼마씩 한다고 하더라. 그러면 우리도 이만큼 하지? 하고서는 이제 제가 아내한테 이렇게 돈을 주고 해가지고서는 처갓집의 그 행사를 제가 이제 또 도와준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부라고 하게 되면 서로 이제 감정을 갖고 또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서로한테 막 부담을 주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도 그 얘기는 했어요.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냐? 제가 물어보니까, 저는 얘를 한국에 못 오게 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제 제가 다 안내를 해드렸어요. 주한 베트남 대사관에다가 얘기를 하셔가지고, 비자 철회해달라고 사유서 인적사항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안내는 제가 다 해드렸는데 또 갑자기 또 연락이 오더라고요. 자기가 마음이 약해서 그런지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경험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많이 봐왔어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도 똑같은 문제로 또 뭐 장인 장모가 또 이렇게 그 자녀 초청으로 해가지고 또 와서 또 문제가 될 거고, 어? 돈돈돈 거리는 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가 또 트러블 생기면 어떡할 거냐. 이제 그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는, 그 생각만 하면 아주 미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얘기해 준 거는 그거예요. 어차피 답은 하나다. 예를 들어서, 둘이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소통을 했을 때, 여자가 알고서는 다음부터 그런 짓 안 한다라고 하면은 같이 부부 생활을 이어갈 수가 있지만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문제 생긴 거 또 제기하고 또 그걸로 속썩이고 막 이래버리면은 이거는 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장님도 전에 한국 여성이랑 결혼하고서 이혼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이혼한 이유가 뭐냐? 어? 서로 성격차 아니냐, 성격차. 성격차라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둘이 얘기를 해서 합의점을 만들어 놓고 그 합의점이 원만하게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 서로 이해하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서로 씩씩거리거나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아니면 뭐 트집 잡고 싸운다거나 그리고 큰 소리가 난다거나 뭐 서로 욕을 하고 뭐 치고받고 한다거나 하게 되면 부부관계가 이어질래야 잊을 수가 없다. 그 국제결혼도 마찬가지다. 한국 같은 경우는 대화라도 되지만 베트남 같은 경우 대화가 안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뭐 이해하고 넘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나중에 한국 오더라도 정말 이렇게 자기가 꿈꿔온 그런 부부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뭐 거기서 뭐 이혼을 한다고 하게 되면 5년 동안은 어? 결혼 자체를 못 하게 된다. 그러니까 잘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 비자 처리를 하게 되면 내가 뭐 서류상 혼인신고가 돼 있어도 국제 결혼을 하는데 결격사유는 없습니다라고 이제 제가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국제 결혼 관련돼 가지고 많은 유튜브 영상을 많이 찾아봐요. 많이 찾아보고 뭐 이쪽 국제 결혼 회사, 저쪽 국제 결혼 회사, 그리고 유튜버들이 뭐 이렇게 베트남 여성에 대해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 베트남 국제 결혼이든 뭐 베트남 커플이든 이런 데 보면 이 한국 사람과 베트남 사람이 사이가 좋고, 그리고 이제 뭐 부부 사이도 괜찮고, 그리고 부부 생활도 오래 했고, 그리고 그 와이프가 국적도 취득하고, 뭐 아이도 낳고, 뭐 사회생활도 하고, 경제력으로도 인정을 받고, 이런 부부나 뭐 커플이라고 하면은 그분들한테 보고 배울 점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아닌 그 채널을 보시고 마치 그거를 맹신을 하지 마세요. 대부분 한배 부부들 대부분 보면 잘 사는 분들의 이런 뭐 조언이나 뭐 팩트나 뭐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해주면 딱 듣고 판단을 하고 결과가 뻔히 보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서 결정을 하면은 도움이 되는데 뭐 제3자 잘 알지 못하는 사람 뭐 용돈 40만 원 뭐 얼마 안 되는데 주면 어떠냐. 신부가 나이가 어린데 어려서 그런 건데 이해하고 살아야지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20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20대 철딱서니 없이 그렇게 안 했어요. 우리가 뭐 연상 만나서 뭐 데이트 해본 적도 있을 거고, 동갑 만나서 데이트 해본 적도 있을 거고, 연하 만나서 데이트 해본 적도 있을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데이트할 때 돈돈돈 거리는 거 봤어요? 나보다 뭐 상대 여성이 뭐 돈 더 잘 벌 수도 있는 여성을 만났을 수도 있을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뭐 돈돈돈 거리는 거 봤냐고요. 자존심 상하게. 그리고 여러분이 한국 여자를 만나서 데이트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들이 오빠 나 돈 필요해. 돈 줘. 나 이거 사줘 저거 사줘. 그러면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해요? 어? 기분 나빠서 만나겠냐고. 안 만나지.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소개받은 여성이 좀 집안 형편이 별로 안 좋아. 그거를 알고 교제를 시작하고 결혼을 했으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또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도와주는 것도 이 여성이 정말 나를 남편으로서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서로 대화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서로 의심 안 사게 오해 안 사게 부담 안 줘가면서 이렇게 예쁘게 사랑을 이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남편이 어머니 좀 이렇게 용돈이 좀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조금 더 보내줘 이렇게 얘기했을 때 신부가 아니에요, 오빠가 준 거 충분해요. 그 돈으로 제가 알아서 할게요. 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그 신부는 정말 놓치면 안 되는 신부예요. 근데 나는 충분히 이만큼 줬다라고 생각했는데 신부가 뭐 이거 쓰고 저거 쓰고 뭐 사돈의 팔촌까지 자기가 다 처세하고 그러고 돈 더 달라고 한다? 근데 그런 여자랑 인연을 계속 간다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 진짜 등골 빠지는 그 일이 생기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좋은 부분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되게 안 좋은 파국으로 치닫게 되기 때문에, 어? 치닫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분이 그때 이제 뉘앙스 자체가 내가 돈 쓴 것도 있고 하니까, 비자 철회는 안 하지 않았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뭐,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문제가 커지고 파국으로 치닫게 되면 그때 제가 얘기한 게 맞다고 느껴질 겁니다. 라고 제가 얘기했거든요. 선택은 본인이 선택하는 거라고 제가 얘기해 줬어요. 왜? 인생 자체가 본인이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 국제결혼 상담받고, 이 국제결혼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요즘에 이 한배 부부들이 운영하는 업체들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아우, 사장님 같은, 어, 여성 만나고 싶어요. 그러면은 제가 항상 그 얘기는 해요. 후진국이어도 그 나라에서 배울 만큼 배운 여성들 소개받고 진행하는 게 우리들의 일이다. 근데 후진국이라고 해서 뭐 논두렁 밭두렁에 있는 여자들 데리고 와가지고서는 맞선 본다라고 하면 배운 것도 별로 없는 여성이 한국에 와서 얼마만큼 잘 생활을 하고 적응하고 남편을 위하고 시부모님을 위하겠냐. 제가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국제 결혼을 만약에 한다라고 하게 되면 남자 스펙에 어느 정도는 맞춰줄 수 있는 그런 여성을 소개받을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선택을 하시라 이 말이에요. 상담을 받더라도 그런 데 가서 상담을 받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도움이 돼요. 아무 여자나 막 이렇게 소개받고 대먹지 못한 짓 하고, 아유, 국제 결혼 하니까는 돈은 돈대로 날리고, 도둑년들이 많이 있네. 꽃뱀만 있네. 국제 결혼 하니까는, 역시나, 아니었네. 이런 후회를 왜 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요즘에 얼마나 투명하게 잘 나와 있어. 유튜브에, 한배 부부 잘 살고 있고, 한배 커플도 잘 지내고 있고, 그런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상담을 받고 조언을 받고 하면 여러분들한테는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렇게 또 이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뭐 궁금한 게 있다라고 하게 되면 댓글에다가 이렇게 또 글 남겨주시게 되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한번 컨텐츠를 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이렇게 관심 가져주고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